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월요일 같았던 화요일 저녁 마무리 잘 하고 계실까요? 연휴 동안 좀 각종 악재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좀 반응을 할까 궁금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양시장 모두 결국에 하락 반전이 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환율은 그래도 잠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장기화된다면 사실 매크로 이슈는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시점 대체 어떤 시나리오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또 휴장 길어지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뵙지 못해가지고 홍당무 도대체 이 전문가님 언제 나오는 거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주식부터 파생, 선물 옵션까지 이 3박자 매매법을 함께 하면서 또 하락장, 상승장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힘 있는 수익으로 또 만나볼 수 있게 그 비법도 뭘지 지금부터 풀어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생방송과 또 장중까지 내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미러같이 생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를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QR코드, 미러같이 생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신다면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있죠.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함께 합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죠. 이 만기일에 나올 수 있는 예상 패턴을 특강해 주신다고 하고요. 만기일 당일 목요일에는 장중 실시간으로 또 시장 상황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전문가님이 이렇게 1박 2일 연속으로 특강을 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늘 들어오시면 이 특별한 이벤트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단 50분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특별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채널에서는 지금 생방송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채널에서는 지금 방송 어디서나 또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장자방 전문가님 얼른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또 화면 보고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시장이 빠질 거라고 인버스 베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은 최소 50%, 많으면 100% 풀베팅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버스를 들고 있는 분은 제가 반가울 것이고 주식만 들고 인버스 없는 사람은 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방송을 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 상승장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제가 지금 시장에 들어온 지가 17년 3개월째입니다. 만으로 17년 3개월 동안 통계를 제가 했던 구간을 내보니까 1년에 12달 중에서 상승장이었던 경우는 4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나머지는 7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은 하락장이거나 변동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한 중수 정도의 실력자라고 중간급 정도의 미들급 정도의 실력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3, 4개월만 혹은 4, 5개월의 상승장에서만 그나마 손해 안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7, 8개월의 하락장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주식 투자자의 꿈이 뭐냐면 본전의 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내가 본전만 되면 제발 이 바닥을 뜨고 싶어. 이 진절머리나 주식 나 그만 때려치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보통 1년에 몇백 명을 만나거든요. 수백 명을 만나고 그분들과 상담하고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대체 왜 공부를 하고 매매를 시작하셔야지 일단 매매하고 돈을 잃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파고들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몇 년에서 실력이 이만큼 쌓이잖아요. 그럼 문제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실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돈 다 잃어버리면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쌓았더니 이제 시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뒤집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보다 선물 옵션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시장의 상황들을 남들보다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팍스TV 출연하시는 그 어떤 전문가분들 다 통틀어도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을 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방향성을 보는 거고 파동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파동과 방향을 잘못 읽게 되면 손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는 이제 상승이 거의 끝나갑니다. 하락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식을 현금화하셔서 현금 들고 좀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락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버스 배팅과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통해서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방 포지션 전략이 필요하다. 또 상승을 이야기할 때는 주식과 선물 매수를 통해서 크게 올라가는 장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한번 내리기 시작할 때 꽤 오랜 기간 동안 빠집니다.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팍스TV에 출연하기 시작한 게 2021년 1월 첫 주입니다. 벌써 이제 만으로 3년이 다 돼 가는데요. 올 연말이면 3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시장이 최고점에서 3,300포인트 하면서 가자 10만 전자 가자 20만 전자 가자 삼성전자 얘기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방송할 때 제 앞타임 뒤타임 모든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가 우리 장 5,000포인트 갈 거야. 몇 년에 10,000포인트 갈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동종업계 팀키라는 건데요. 사실 좀 위험한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분은 자기 돈으로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실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내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단 5% 10%만 빠져도 괴롭거든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 빠지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내가 1억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10%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입니다. 10억이면 마이너스 1억인데 과연 자금이 적은 사람이 에이 적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돈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금을 일정 수준 이상 운영하는 사람은 5% 10%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에 나와서 주가 빠질 때 이거는 상승 중 눌림이요라는 헛소리를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세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빠질 때 빠진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식에 대해서 쉽게 지금 신규 매수 안 하는 시기라는 걸 말씀을 꼭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0몇 년 만에 만기를 앞두고 1박 2일 동안 특강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만기 날에 시세가 굉장히 화려할 걸로 보여집니다. 수요일, 내일과 목요일, 모레 상당히 화려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되게 컸죠. 갭상승해서 확 올라갔다가 끝까지 밀어버리면서 오늘 위클리 만기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이 바닥에서 30배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원금에 30배가 났으니까 일반 월물 옵션들도 2배 반, 3배씩 났으니까 상당한 시세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만기까지 수요일 내일하고 모레까지 시세가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기획 특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일 저녁 수요일입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실 텐데 수요일 저녁 11시, 내일 11일이죠. 수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퇴근 후에 여러분들 내일 얼른 집으로 돌아오시거나 혹은 방송 채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뭐 할 거냐면 다른 거 안 하고요.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께 목요일 만기 날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제가 시나리오를 딱 2개 짜드릴게요. 상승의 경우와 하락의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의 조건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패턴이 나올 때 우리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1시간 이내에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옵션 만기 날 옵션은 기본적으로 2배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더블은 납니다. 아무리 못 가도 당일날 50%는 나고 잘 터지면 100%에서 500%까지 터지는 게 보통 500%, 300%까지 터지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시세가 상당히 클 거고요. 또한 만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 이후의 시세까지 11월까지 연결되는 시세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내일 저녁 8시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특강 들어오시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들어오시려면 지금 여러분 방송 화면에 이쪽이군요. 여기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안 찍혀요. TV 화면 앞에 가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죠. 거기다 갖다 대시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렇게 카메라 찍지 말고 카메라 기능 갖다 이렇게 대시면은 QR코드가 뜨거든요. 링크 이렇게 영어로 된 거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 단톡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거 나 좀 멀어. 집이 너무 한 100평 돼서 여기까지 가려니까 너무 시간 걸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메신저 있죠. 예, 노란톡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거기에 공개 검색창에서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사칭 단톡방들이 꽤 많더라고요. 몇 명 안 되는 거, 몇십 명 안 되는 거 제 거 아닙니다. 제 거 들어와 보시면 인원 많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내일 저녁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 듣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빨리 단톡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내일 온라인 특강을 여러분이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안내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일 저녁에 여러분 8시부터 9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면 모레 아침에 선물 옵션, 실전 매매를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무료 공개 리딩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침에 사라 그럴 때 사고 팔랄 때 팔면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방 갈 거야 팔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방 갈 거야 진입해서 풋옵션으로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맨날 선물옵션 얘기하는데 대체 어떻게 매매하는 거야 궁금하신 분, 선물옵션을 매매하시는 분은 제 공개 방송에 오셔서 함께 수익을 내시면 되고 선물옵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궁금하시면 하루 종일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저는 보통 아침에 8시 45분부터 10시 반까지 매매가 거의 다 끝나요. 하루 매매 80%가 오전 10시 20분 안에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전에만 1시간 반 정도만 보시면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 시황 얘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하루 종일 계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시장 얘기, 종목 얘기 공부를 좀 많이 시켜드리려고 해요. 횡보 시간에는 공부할 거고 시장이 움직일 때는 매매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1박 2일 동안 여러분께 해드리는 게 제 입장은 되게 힘들어요. 밤에도 일해야 되고 낮에도 일해야 되고 종일 떠들어야 되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유익하실 겁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익혀보시면 좋겠다. 선물옵션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선물옵션에 대해서 혼자 하지만 잘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매매하지만 만기 때 시세가 크다고 하니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 톡방으로 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루만 해도 흐름이 달라지는 주식시장 안에서 돌파구가 뭘까 고민하신다면 선물 옵션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선물 옵션이라는 키워드를 딱 떠올렸을 때 막연히 어렵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바로 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계속 화면 하단에 안내되고 있고 또 특별한 이벤트도 1박 2일 동안 이번에 또 함께 하고 있으니까 꼭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또 특히나 두 번째 날은 계속해서 장중에 함께 또 실시간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를 챙겨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이게 안 주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줬다 뺏는 게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시장이 그래요. 요즘 시장 며칠 내내 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오늘 괜찮으려나? 하면서 시작하면 계속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왜냐면 하락장이라 그래요. 그냥 예, 하락장이다. 네. 상승장에서는 사실 내가 뭐 중간 가격에 사든 추격 매수를 하든 어디에 매수하든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 실력이 좋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락장은 내가 초절정 고수, 초초 고수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샀다가 조금 반등하는 것 같아서 좀만 더 하다 보면은 망하게 되고요. 이쯤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선취매 한다고 사다 보면은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는 하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볼 때 주식을 하실 때 저는 선물 옵션을 꼭 배우세요라고 되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 옵션이 남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되게 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는 매매 원칙이 쌍바닥에서 다중바닥에서 눌림시에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은 추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이만큼 시세가 나면 눌렀다가 다시 가고 이만큼 시세가 나면 눌렀다가 다시 갑니다. 따라서 내가 추격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눌릴 때 난 여기 바닥에서 쌍바닥 지키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다중바닥으로 횡보하다가 거래가 터지는 게 확인되면서 난 들어가면 이게 제일 안전한 매매인데 대부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에 중간중간 산다고 내가 이거를 분할 매수랍시고 하는데 분할 매수가 아니라 물타기가 돼버립니다. 자, 분할 매수라는 것과 물타기의 차이점을 제가 여러분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는 뭐냐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눌렀다 살아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일 때. 근데 내가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건 추세의 바닥을 정확히 딱 찍고 가진 않거든요. 하단선을. 그래서 요 부근에서 정확히 단가를 맞출 수 없으니까 조금 분할로 매수했다가 시세 주면은 팔아먹고 요 근처에서 내려올 때 조금 분할 매수했다가 팔아먹고 대신 추세대가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게 원칙인 게 분할 매수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말씀하시는 분할 매수는 추세대 하단에서 잡는 게 아니라 갔다가 밀리니까 나 여기서 더 갈지 이만큼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막 사는 거야. 그냥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막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기 삼성전자 회장님이 돈을 사도 이건 못 이겨요. 이해하십니까? 예, 재벌그룹의 회장이 해도 못 이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력을. 그래서 우리는 조정이 나올 때 추세대가 살아있는 추세대 지지선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의 상승에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자,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은 레라고 쓸게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종목은 뭐냐면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나도 수익 나는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상품은 인버스라고 합니다. 인버스라고 그냥 인이라고만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인버스는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주식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한쪽 방향, 단방향만 합니다. 이 단방향이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 그리고 떨어지면 손해가 나. 어떤 분이 이러죠. 쟤 이상한 놈 아니냐? 올라가면 수익 나고 떨어지는 게 손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그 얘기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라 무식한 소리입니다. 자, 우리의 방향성은 상승이라는 방향이 있고 하락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양쪽 방향이 있는데 주식이라는 상품과 부동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자산 시장은 단방향 상품입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만 수익이 날 수 있고 떨어지면 손해가 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룰을 그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이라는 건 양방향 상품입니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에서 공매도라고 그러죠. 주식을 우리가 5만 원에 사고 10만 원 올라서 와, 2배 수익 났다. 좋죠. 근데 공매도 세력이 10만 원에 올라올 때 때립니다. 공매도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결과적으로 빠져서 다시 5만 원 근처까지 회귀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 친 세력이 주가를 하락해야만 이익 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계속 하방의 물량을 퍼붓습니다. 근데 공매도는 증거금이라는 게 기관과 외국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들은 나중에 잘못되면 물어주면 그만이지 그렇게 우리만큼 증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얼마든지 공매도를 내 마음껏 수만 개, 수천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하고 기본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주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추세 투자하신다는 분들을 보면 참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98년도에 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졌거든요. 26년이 흘렀습니다. 횟수로 26년째입니다. IMF 때 시총 상위 1등부터 20등까지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현재 시총 1등부터 20등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시총 1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은 4종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위까지 통틀어봐야 4개, 5개밖에 안 됩니다. 아시는 거 삼성전자, 현대차, KT, 한전 이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총 상위 20개의 대기업들이 가장 잘 나가는 시총이 높은 대기업들 중에서 20개 중에서 대여섯 개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26년이라는 짧은 세월조차도 우리가 기업이 지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한민국 시장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죠?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에 이제 한참 전기차였으니까 테슬라 종목들이요. 한 번 올라가는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주도주들은요. 걔들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미국 주식이 돈 벌기 쉽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것은 주식이 아닌 선물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주식을 하시려면 여러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사서 일정 부분 시세 나면 팔아먹고 다시 단기적으로 눌리면 사서 팔아먹는 순환매를 하셔야지 들고 가는 추세 매매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부동산조차도 좀 틀렁임이 덜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자산시장은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니 어떠니 얘기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모든 지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산시장조차도 계속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지수가 올라갈 때만 있느냐. 근데 떨어지는 폭이 더 크고 떨어지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럼 인버스를 보시면 이 떨어질 때 여기 1번 구간 떨어질 때 인버스가 이만큼 이익을 내는 겁니다. 1번 구간이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2번 구간 떨어질 때 인버스는 이익을 냅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쪽 방향의 상승 방향 상품만 거래하시겠습니까? 이거 미련한 짓이라니까요. 이게 약간 좀 모자른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락 방향을 함께 볼 수 있다. 근데
주식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하락장에서의 매매법은 제일 좋은 건 주식을 안 사는 겁니다. 그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 주식시장에 있지만 그래도 소극적이라도 하락장에 배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버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인버스를 3주 전에 어떤 얘기했냐면 2,500원대에서 매수해서 버텨보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버스가 벌써 싸게 사신 분은 좀 비싸게 사신 분은 한 13%, 싸게 사신 분은 17%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못 가면 20%라고 얘기했고 정상적이면 30에서 50%까지 시세 날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가의 단기 하락을 말씀드렸고 지금 중간중간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나왔다 또다시 주저앉고 또다시 주저앉는 장이 10월 말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드렸고 현재 제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타이거 2차 전지라고 하는 ETF입니다. 제가 올해 1월, 2월, 3월 달에 제일 많이 주식을 이야기했던 게 2차 전지의 비중 50% 무조건 유지하라고 떨어질 때마다 3월 달까지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차익 실현 한번 하고 7월 3일 날입니다. 여기 18,000원에서 배팅 비중 50% 채우라고 단톡방에 무료 톡방에다가 문자를 막 뿌렸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뭐 두 달 가야 한 서너 번밖에 매매 사인을 안 드립니다. 왜? 들어갈 자리가 안 보여서요. 안전하게 먹을 자리가 안 보여서요. 그래서 이때 잡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26,960원까지 오르면서 ETF가 40% 넘게 수익 납니다. 제가 대형주를 잡고 ETF를 잡을 때 저는 평균 목표 수익이 10%에서 20% 남짓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나면 땡큐지 20% 나면 감사합니다. 큰절하고 팔거든요. 저 진짜 큰절해요. 팔 때 큰절하고 팝니다. 예, 그런데 감사하잖아. 나는 10% 15% 먹으려는데 20% 주니까 크게 냅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저라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빠질 때 제가 7월 26일 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냐면 나라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구했냐면 2차 전지 최고점 찍던 날 10시 49분에 문자를 날립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 한 종목도 남기지 말고 몽땅 다 팔아라 제발 팔아라 했더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어떤 분들이 막 반발을 막 의견을 썼어요. 야 저기 에코프로비엠 이제 150만 원 찍었는데 저거 300만 원 갈 건데 너는 왜 팔라 그러냐. 네가 전문가냐. 네가 뭔데 이거 팔라 그러냐. 너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책임지라고 할 거냐. 오만 욕을 다 먹었습니다. 아주 쌍욕이란 쌍욕은 만수무강할 것 같습니다. 욕 뒤질나게 많이 먹어서요. 자 근데 그 쌍욕을 만수무강하게 먹었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지금 안 팔면 피똥 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반토막 날 거라고. 제가 피똥이라는 얘기는 잘 안 했는데 마음속에는 그래요. 피똥 싼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지금 26,900원짜리가 15,400원 반토막 났네요. 피똥 싸겠죠. 자, 주가는 뭐냐면 2차 전지는 앞으로 좋아질 거고 성장할 거고 현재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 지수는 기대를 먹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게 이익에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와 무선차 뭐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자 연식이 좀 나오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잠깐 연식을 좀 드러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가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이 모토로라 요만한 거 이거 이런 거 나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그래 안테나 같이라는 올리는 사람 거. 보기를 그냥 아재로 본다 이거죠. 아직은 아재는 아닙니다. 삐삐 뭐 다행이네요. 네.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는데 그때 나래이동통신 012 이렇게 해서 한참 썼을 때 근데 저 아는 분들 중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제 삼촌뻘 되시는 저보다 한 10살쯤 높으신 분들이 나래이동통신을 이제 취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래이동통신에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진 거야. 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학점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스펙이 안 좋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땠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앞으로 통신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넣은 게 어디냐면 SK텔레콤입니다. 자, 그 당시 SK텔레콤은 정말 후발 업체였고 성장할 수 있는 점인지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을 딱 갈 무렵쯤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 무렵 정도에 시티폰이라는 게 잠깐 있었거든요. 혹시 응답하라 응팔 보셨습니까? 보시면 성동일 아저씨가 시티폰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울부짖죠. 자, 시티폰은 뭐냐면 공중전화 박스 앞에 가가지고 100m인가 그 안에서만 통화가 돼요. 엽대요 하는데 안 통해.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 띠띠띠 통화지역 이탈하면서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삐삐에서 시티폰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절기 옷입니다. 봄, 가을 옷 딱 꺼내면 저도 잠바 하나 꺼냈는데 딱 3번 입으니까 좀 추워가지고 못 입겠더라고요. 간절기예요, 간절기. 중간다리입니다. 그러면 이거 투자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SK텔레콤에 들어갔던 그 선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절대로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지금은 부장이 되고 임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산업이 변화될 때 그 당시 SK텔레콤 통신주는 엄청난 성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SK텔레콤은 어떤 주식인가요? 정체되어 있는 통신주 투자한다 그러면 너 미쳤니? Are you crazy? 라고 묻습니다. 왜? 이미 포화됐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80년대 신경영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핸드폰이 먹거리다. 그리고 반도체가 먹거리다 얘기할 때 이건희 회장님한테 대놓고 아유 크레이지는 못했겠죠. 어디다 대고 회장님한테 크레이지 합니까? 근데 속으로 저 사람이 미쳤나, 드디어 망령이 났나 분명히 생각한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어땠죠? 미래 먹거리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왜 바닥인 줄 아십니까? 왜 거지 같은 줄 아십니까?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고 매우 훌륭한 회사입니다. 거지 같다는 얘기는 주가의 수익률이 거지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거지가 아니라 주가가 좀 투자자의 바닥이라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벌써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너무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속이 터져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전 세계 리딩하는 회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는 성장 모멘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라는 게 포화되어 있고 문제는 반도체는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개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 우리가 하드 얘기하죠. 외장 하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기억 저장 장치로서의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삼성전자가 탑이에요. 그런데 대만의 TSMC라 그래가지고 연산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반도체는 TSMC가 전 세계 탑티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대만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하고 견제하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TSMC를 대만이 갖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먹고 싶어서 전쟁하려고 애쓰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왜? 미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뭐가 있냐면 반도체 설계 공정에서는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회사가 중국에 좀 대만이 먹힐랑 말랑 하니까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한국을 왜 감싸고 돌리냐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개의 굵직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감싸고 갑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얘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삐삐까지 갔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네, 삐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그래서 지금 다음 타겟으로 우리가 봤던 게 뭐였냐면 2차 전지였는데 얘 또한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고 그 반영된 것이 다시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여러분 상승만 가지고 매매하면 여기 사서 여기다 팔아먹은 사람이 제일 좋죠. 근데 떨어질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7월 3일 날 18,000원에 매수해가지고 7월 26일 날 26,000원권에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때 만약에 선물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숏을 칠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 매도라는 게 있어서 저희 교육생분들께서는 이거를 선물을 매도 트려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우리 올라갈 때 낸 것보다 이 하방에 배팅한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내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여기 7월 3일 날 18,000원에서 매수해가지고 쭉 올라갈 때 7월 25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 제가 7월 26일 날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 단톡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톡방 들어오시라는 게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10시 49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2차 전지 섹터 보유자 현재가의 전량 차익 실현 더는 욕심 금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2차 전지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초보자가 많으니 제가 지금 얘기할 때가 10시 49분이 어디냐면 시계 여기예요. 여기 제가 사인 드리고 장대 음봉 하나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제가 미리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점심 때 주식 증권 매매 직장인들은 보통 장중에 내가 일할 때는 잘 못 봐요. 문자를 드려도. 그래서 제가 미리 드린 게 뭐냐면 점심 때 다 팔아야 될 거예요. 오늘 고점이다 싶어서 팔려고 했더니 이 이후로 급락을 합니다. 그게 지금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거의 최고점에서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팔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때 어떤 분이 무료방에서 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각자 판단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올 때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유료 강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무료방에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복리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사람들이 보통 하는 얘기인데 실제 돈 버는 사람들은 복리 수익이라는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 가짜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승률 8, 90% 자리를 내가 매번 기다려서 수익을 내기가 연속해서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연속해서 5번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투자도 똑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가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비길 때도 있습니다. 매매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난 어떻게 될까요? 승률이 높은 쪽에 배팅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제가 하나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저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만긴 날 제가 하루 종일 무료 리딩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들어오시면 뭘 배우냐면 저녁에 만긴 날에 나올 수 있는 예상 패턴, 올랐다 빠질 거냐, 빠졌다 오를 거냐, 종일 오를 거냐, 종일 내릴 거냐, 4개의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혹은 좁은 진폭에서 흔들다 끝날 거냐, 5개가 경우의 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은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들은 걸 기반으로 그 다음날 목요일 날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저랑 같이 선물 옵션 매매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합니까? 와서 구경. 그리고 할 줄 아는 사람은 따라서 매매하시면서 돈 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중간중간 횡보하는 시간대에 주가 지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토막토막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1박 2일 동안 저는 무지하게 힘들겠지만 여러분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전문가님, 네. 근데 지금 10년 훨씬 넘게 하시면서 방송이며 이렇게 옵션도 하시면서 1박 2일 동안 특강 처음 해본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힘든 일이다. 왜 이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 자처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번에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시세가 한쪽 하락이든 상승이든 한쪽 방향으로 만기 전에 한 1, 2주 동안 계속 급등 급락의 시세가 나오고 나면 그 주의 만기는 굉장히 대박이 많이 나요. 평균적으로 통계치가.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래도 미리 선행학습을 1시간 동안 빡세게 시켜놓으면 내가 인지된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매매를 좀 잘 따라할 수 있겠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죠. 기왕이면 공개 방송이라는 건 손님 모시고 대접하는 자리인데 뭐 젓가락 쓰는 방법, 갈비 뜯을 때는 오른쪽으로 뜯어야 잘 뜯긴다. 뭐 왼쪽으로 뜯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뼈가 쏙 빠진다. 이런 걸 설명해줘야 맛있게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지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죠. 자, 선물 옵션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자방이 주식과 ETF를 항상 단기로만 치고 빠집니다. 저는 추세로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걔는 1년씩 가져가고 2년씩 가져갑니다. 그 외의 종목은 왜 단타로만 치고 빠지냐라고 제가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주식은 주기적으로 하락장이 계속 와요. 근데 이 하락장에 나는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이 없습니다. 끼케야 인버스밖에 없는데 주가지수 10% 빠질 때 인버스 내가 잡고 있는데 내 종목도 20, 30% 빠지는데 인버스 10%씩 나가지고 해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26년 전 IMF에 상위의 20개 종목 중에서 현재까지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KT, 한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장기 투자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를 없어질 수 있죠. 3,000개가 넘는 종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한 2,400개 되고요. ETF 치면 3,000 2,300개 되거든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가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고 상승만 하는 자산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만 대응했다가 무너지면 마이너스 돼서 그러면 하락장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여러분 본전 유지하고 내가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잘하는 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물 옵션은 상승과 하락 양쪽 방향을 대응할 수 있다. 배워야 될까요? 그냥 저거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안 해야 될까요? 저는 하락장에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가 떠드는 얘기 말고 증거를 보여줘.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의 주봉입니다. 2021년입니다. 제가 팍스TV에 출연을 했던 2020년도부터 21년도인데요. 21년도 여러분 6월 달부터 보실까요? 이때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어땠나요? 하락장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동안 여러분 10월 말이면 16개월인가요? 예, 내내 하락이었네요. 그러면 이 하락장에 우리가 주식을 길게 들고 있었으면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3,000개 중에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정 시세 나면 죽고 시세 나면 죽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빠져 죽지 않는 방법은 풍랑이 있을 때, 태풍 경보가 있을 때 바다에 배를 띄우는 거예요, 안 띄우는 거예요? 안 띄우는 거야. 집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안 나가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락장인 걸 몰라서 나가기도 하고 혹은 내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경력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객기를 부립니다. 그러다 뒤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얘기하면 배를 띄우는 게 아니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태풍이 거쳐지고 날씨가 맑아질 때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게 시황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지금 올해 이제 여러분 9월 작년이죠. 9월부터 여기 8월 여름부터 항상 여름 되면 이렇게 빠져요. 쭉 빠졌다가 얘는 9월 말까지 빠졌다가 10월 11월 달에 반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주가는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빠질 때는 내내 한두 달씩 빠졌다가 올라갈 때 또 한 달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요. 보시면 여기도 주봉인데 갔다가 반등, 갔다가 반등, 갔다가 반등. 근데 결국은 방향성은 우하락입니다. 선물옵션을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급락이고 그리고 급등 전환될 때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재밌는 건 오히려 하락장은 주식하는 분들에게 하락장은 공포심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서 내 제자가 박살나는 시기라면 선물옵션을 하는 분들께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럼 선물옵션 어떻게 하냐? 굉장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물옵션은요, 내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방향을 맞추는 건데요. 1번 상승, 2번 하락. 홀짝만 맞추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상방에 진입했어요. 원래 틀렸네. 그럴 수 있죠. 저도 10번 매매하면 두세 번 손절 쳐요. 잘못하니까. 그래서 두세 번 손절 치니까 두세 번은 반가이 하고 남은 거 5번만큼 이득 보는 게 제 수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10번 하면은 어떨 때는 한두 번만 손절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두세 번 할 때가 있거든요. 10번 평균치 중에. 그중에서 내가 수익을 내는 건 대여섯 번만큼만 내 이득인 거고 나머지는 손실을 커버하는 매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장점이 뭐냐면 상방 진입해서 원래 틀렸네? 그럼 뭐해? 손절하고 하방으로 방향만 바꾸면 수익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주식은 A라는 종목을 내가 택해요. 네. 그런데 A가 어이씨 물렸네 손절. 그럼 다음에 복구할 종목 B를 찾아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찾아집니까? 잘 안 찾아지죠. 금방금방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또 다음날 한참 기다려야 다음 상승 종목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뇌동매매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들락달락하면서 복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게 개인 단타 매매자입니다. 그런데 선물옵션은 기준점을 지켰느냐만 판단하고 지켰냐 상방 봐라, 깨졌냐 하방 봐라,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념을 차트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지수가 떨어질 때 우리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 손해가 나죠. 그런데 선물하고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얘가 빠진다 그러면 나는 원래 주가가 오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라갈 때 이렇게 잡아서 이만큼 올라가. 주식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어떻게? 야, 올라가니까 나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5개 약만 매수할게. 쭉 올라가서 야, 이만큼 올라왔으면 다 올라왔다. 나 여기다 팔아버릴게. 5개. 차익 실현, 청산주문 넣으면은 수익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는 선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여기 아까 매수에 넣었던 걸 여기 차익 실현하는 요 창 있죠. 여기다가 나는 야 이번에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20계약 매도할게. 주가 급락할 것 같아. 라고 여기다 주문 넣는 거예요. 공매도처럼. 그리고 빠지면 와 이만큼 빠지면 이만큼 빠졌으면 다 빠졌다. 반등 나오겠다. 난 20계약을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선물을 매수 대응을 하고 내릴 때는 매도 대응을 한다. 상방과 하방 진입이다. 이것만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옵션 개념을 하나 잡을게요. 콜옵션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만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주가는 하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풋옵션은 주가가 빠져야만 수익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의 기준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반대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개념을 하나만 잡아드리면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지수가 콜과 풋이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한다고 계산해 볼게요. 왼쪽에 콜이고요. 오른쪽에 풋입니다. 두 개가 무게가 똑같다고 칩시다. 둘 중에 무거운 놈이 있는 쪽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콜 옵션에서의 기준점이 있을 것이고 풋 옵션 입장에서의 기준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매매하는 건 이게 다입니다. 논리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풋 옵션의 기준점이 깨졌다. 풋은 지켜야 하락인데 풋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콜이 반대 방향이 올라가겠죠. 그럼 지수는 상승합니다. 그럼 나는 3방에 베팅합니다. 심플하죠? 두 번째, 만약에 풋 옵션이 기준점을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콜 옵션이 올라가겠죠.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하락으로 가니까 나는 하방에 베팅합니다. 이게 제가 매매를 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실전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수익 계좌를 좀 인증하려고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3주 동안의 수익 금액이 운영 자금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운영했는데 2,790만 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딱 하루 손해인데 이 손해는 손실 확정 금액이 아니라 내가 매집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다음 날 갈 거기 때문에 야간에 보시면 310만 원 이익이 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 단위로 손실이 없네요. 자, 이게 모의 투자 계좌인지 진짜 계좌인지 여러분 아는 방법이 뭐냐면 현금 유입 합계를 보시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800만 원의 이익금을 인출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모의 투자 계좌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실전 계좌는 출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구나. 선물 옵션은 돈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790만 원의 차익 실현을 3주 동안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날인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0월 4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10시 19분에 수익 인증들이 올라오는데 한 분은 1,266만 원, 이분은 1,000만 원 갖고 매매하셨는데 원금의 120%의 수익을 내신 겁니다. 자, 또 한 분은 오전에 잠깐 사이 1시간 만에 218만 원의 이익을 내십니다. 과연 어떤 날인가요? 보시죠. 자, 보시면 얘는 전날 시가 대비 개파락을 합니다. 그리고 개파락해서 종일 빼버립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차트가 제일 무서운 차트일 겁니다. 개파락해서 반등쯤 나오면 나 물린 거 빠져나올라 했더니 종일 빼버려서 반등다운 반등도 못합니다. 악소리 나는 차트죠. 주식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건데 선물 옵션 하는 입장에는 어떤가 볼까요? 제가 왼쪽 차트가 콜 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쓰겠습니다. 오른쪽 차트 아래에 있는 것이 풋 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콜 옵션에서 기준점이 얼마냐면 1.81인데요. 1.81라고 하는 기준점을 붕괴합니다. 시가부터. 그 얘기는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얘가 깨지면 누가 갑니까? 풋이 가겠죠. 자, 저점에서부터 풋 옵션이 몇 배 갔냐면 당일날 500% 납니다. 1,000만 원 베팅한 사람 5천만 원 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가면서 분할 청산하니까 5천만 원까지 가져가진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렇게. 저는 만약에 제가 100%가 나면 저는 시세를 다 끌고 가는 경우보다는 분할 청산하기 때문에 이익 폭의 절반 정도가 제 몫인 것 같습니다. 200%가 시세 났다면 저 100%쯤 되는 것 같고요. 300%쯤 시세 나면 150%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얘기 아닐까요? 나와서 잘난 척할 이유 없습니다. 저는 가는 폭의 절반만 먹으면 내 거 땡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계속 끝까지 먹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욕심부리다 패망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는 폭의 절반만 챙깁니다. 자, 그 다음 9월 21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날도 하락장이거든요. 보시면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저희 여기 9시 52분에 수익률 보세요. 206%의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당일날 200%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서 수익 금액이 한 분은 745만 원, 한 분은 820만 원의 대박의 수익을 인증하십니다. 자, 어떤 날인데 가능한가요? 보시죠. 자, 아까랑 비슷하죠? 개파락을 했는데 얘 차이는 뭐냐면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반등을 실패하면서 아침에 시가 돌파했던 놈이 무너지면서부터 종가 급락을 합니다. 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콜옵션 3.24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켜야 될 가격을 지켜서 상방 단타 한번 했다가 다시 지켜졌던 놈이 무너지면서부터 몰빵 매도로 풀베이팅으로 하방을 베이팅합니다. 풋옵션 0.2짜리가 얼마까지 가냐면 2.13까지 갑니다. 당일날 풋옵션 1000%입니다. 10배가 났습니다. 선물옵션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과 모레에 저랑 공개 강의와 공개 리딩 방송을 통해서 비슷한 시세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9월 12일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날 보시면 아침 11시 20분에 740만 원의 이익을 내신 인증샷이 올라옵니다. 패턴이 조금 다르네요. 얘는 전날보다 갭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캔들 3개 만에 무너지면서 종가 저가로 매달 꽂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돌파됐던 콜옵션에 지켜야 되는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삼각수렴 이탈로 급락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으로 과연 이런 장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7년 3개월 전에 선물 옵션을 선택하고 주식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모든 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택했다면 벌떼 상승장에 열심히 벌었겠지만 하락장에 작살나고 또 상승장에 벌었겠지만 하락장에 작살나면서 내가 왜 깨지는지도 나도 모르는겨. 주식은 원래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욕이나 했겠죠. 이 더러운 코스피, 개스피 이러면서 욕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인 걸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데 여러분 선택 뭐 했습니까? 주식만 했고 선물 옵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보요? 하락장이 자주 나와. 그럼 나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노는 게 나을까? 아니면 상승해야만 이익이고 하락하면 손해나는 시장에 노는 게 나을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거칠게 드리는 면도 있습니다만 전달을 좀 세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미디 할 때 여러분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욕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왜? 웃기기 위한 희극적인 팩트입니다. 아셨죠? 네. 액션의 요소니까 픽션으로 보시지 이걸 다큐로 받지 마십시오. 다음. 자, 9월 14일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얘는 만기였습니다. 9월 동시 만기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시장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락장만 선물 옵션 하냐 물어보신다면 아침에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해서 하루 종일 올라갑니다. 자, 어땠어요? 상승장에 주식은 아무리 올라봐야 상한가가 하루에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 상한가 끌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기도 어렵고 저도 1년가의 상한가 거의 못 먹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기날 얘가 콜옵션으로 5배, 500%의 시세가 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상승장에서도 옵션, 선물 옵션이 주식을 이깁니다.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럼 여러분 주식만 하신다고 고집 부려야 될까요? 아니면 선물 옵션 오늘부터 배우셔야 될까요? 할 줄 모르는 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TV 앞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벌치면 안 보이니까 TV 앞에 가시면 여기 QR코드 네모난 게 있죠. 여기다 갖다 이렇게 대시면 그냥 대면 안 되고요. 카메라기는 켜가지고 카메라 사진 찍지 말고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럼 링크 이렇게 누르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들어올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카카오톡에 가셔가지고 홍당무 장자방 오픈 검색창에서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고 오늘 들어오신 분까지만 내일 저녁에 특강 그리고 모레 하루 종일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아마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시세 화려할 겁니다. 한번 구경하시고 내가 배울지 말지 할지 말지는 그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시장 시황은요. 지금 반등을 하는 건 단타고 그리고 반등을 했다가 또 빠질 거니까 주식 적극적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 종가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하락 방향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방향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만큼 제대로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만 그만큼 제대로 또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방법 계속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안내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 이벤트도 함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당장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일에 나올 패턴 특강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당일, 만기일 당일에는 또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1박 2일 특강 꼭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홍당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